네,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결석이나 조퇴를 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월서중학교 3학년 가정 대체 수업입니다. 이번 가정 수업 시간에 필기도구와 학습지만 준비를 하면 되고요. 학습지는 각 반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빈칸 학습지와 정답 학습지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에게서 학습지를 받은 학생은 그것을 펴놓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목표 같이 보겠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품질이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 볼 식품은 학습지에 나오는 곡류입니다. 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현미입니다. 학습지에 같이 적어주세요. 이 현미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식감이 별로 부드럽지 않고 까슬까슬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식감이 좋지 않냐면 여기에 있는 겉껍질 때문입니다. 쌀겨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미의 식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쌀겨를 벗겨냅니다. 쌀겨를 벗겨내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것까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아, 다른 말로 쌀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미에서 쌀겨와 배아를 벗겨내고 이 중간에 배유라고 합니다. 배유만 남은 이것을 백미, 흰쌀이라고 하죠. 백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미에 있었던 영양소들은 다 거의 여기에 배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미는 현미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양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미의 장점과 단점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현미의 장점, 백미보다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아에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미의 단점은 잘 씹히지 않고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아현미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발아현미는 말 그대로 싹이 텄다 라는 뜻입니다. 현미에서 인공적으로 싹을 틔워서 이렇게 현미에서 싹이 튼 모양, 이런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 게 발아현미입니다. 이 발아현미는 일반 현미에 비해서 씹는 식감이 더 좋아지고 또 영양소는 현미의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풍부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쌀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쌀을 선택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달이 고르고 반투명하고 적당히 건조된 거, 그리고 쌀아기나 쭉정이가 없는 것. 이 쌀아기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깨진 쌀이 보이죠? 이렇게 깨진 쌀을 쌀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속이 빈 쌀, 이거를 쭉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쌀아기나 쭉정이가 없는 쌀을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지 아래쪽을 내려가 보면 이렇게 밀가루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밀가루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 중력, 박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밀가루의 차이점은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 단백질 함량이 다른 건데요. 이 밀가루 단백질 이름을 글루텐이라고 하고 이 글루텐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글루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음식에 점성과 탄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루텐이 가장 많이 든 강력분은 굉장히 쫄깃하고 탄성이 좋은 그런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식빵, 그리고 피자, 도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빵의 식감을 상상해보면 식빵은 손으로 째면 결대로 쫙 찢어지죠. 부서지지 않고 이런 식감을 가지는 것이 글루텐 때문에 이런 강력분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식감입니다. 그 다음 중력분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력분의 용도는 국수와 부침개. 그 다음에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과 탄성을 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바스라지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쿠키, 튀김, 그리고 머핀까지 포함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강력분에도 식빵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식빵이랑 여기 박력분에서의 머핀이랑 둘 다 똑같은 빵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머핀은 식빵처럼 결대로 찢어지지 않고 바스라지죠. 이렇게 바스라지는 찢어지지 않는 식감을 가진 것이 박력분의 특징입니다. 꼭 구분을 해서 외워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식빵과 피자도 강력분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국수와 만두피 중력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튀김, 머핀, 쿠키 박력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밀가루를 다르게 쓴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또 학습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감자를 보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싹이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싹에 독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독의 이름 솔라닌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감자를 판매할 때도 햇빛을 받으면 이 싹이 나서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로 씌워서 감자를 판매하거나 박스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채소류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신선하고 좋은 시금치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뿌리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뿌리 부분이 붉은 것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수박인데 수박에서 이 배꼽이라고 합니다. 이 배꼽 부분이 작은 것, 이런 것을 골라야 되고요. 배꼽으로 모여드는 줄무늬가 많고 일정한 것, 이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를 선택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네, 사과는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에 그리고 사과 표면에 보면 흰색 반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흰색 반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많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간 크기. 이 중간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야구공보다 약간 큰 그런 중간 크기의 것이 가장 맛있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처럼 거친 표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맛있는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포도 보겠습니다. 포도 겉에 보면 이렇게 하얀 분가루 같은 거 본 적 있을 텐데요. 이 분가루가 농약이 아니라 안에 있는 당분이 굉장히 많아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하얀 분가루가 많은 것이 달고 맛있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포도알이 단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포도알이 가장 달고 아래쪽에 있는 포도알이 가장 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달지 않은 아래쪽에 있는 포도알을 먹었을 때 단 것이 그 위의 것도 더욱 단 그런 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학습지 뒤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생선을 선택할 때 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생선의 눈이 신선하다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이지만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뿌옇고 탁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맑고 투명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고르면 되고요. 아가미를 들춰봤을 때 이렇게 아주 선명한 붉은색, 선홍색이라고 하죠. 선홍색인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눌러보았을 때 신선한 생선은 단단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생선은 이렇게 배 부분이 물렁한 것,
그 다음 오징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오징어 중에서 오른쪽의 오징어가 더 신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선할 때는 진한 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지에 색이 진한 것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개를 고를 때 살아있고 신선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조개를 건드려 봤을 때 왼쪽처럼 바로 입을 다무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조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즉시 오므리는 것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신선한 달걀과 그렇지 않은 달걀의 특징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표면이 굉장히 까슬까슬하고 뭔가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신선하지 않은 달걀은 그에 비해서 매끈하고 아주 광택이 돕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달걀 표면에 묻어있는 것이 너무 더러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막 씻어서 이런 아래쪽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계란이 더 빨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씻을 때에는 이렇게 신선한 상태, 겉에 이물질이 묻어 있더라도 신선한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신선한 달걀 표면에 묻어 있는 것들은 물론 이물질일 수도 있지만 계란을 보호해주는 그런 큐티클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었을 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란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계란이 이렇게 계란 속을 봤을 때 노른자가 이 끈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알끈이라고 하고요. 알끈은 이렇게 계란 요리를 할 때 흰색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끈에 의해서 계란 노른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신선할 때에는 이 알끈이 잘 고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흔들어도 내용물이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 알끈이 끊어지면서 내용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삶았을 때 신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신선한 달걀은 이렇게 파진 곳이 없는데 신선하지 않은 달걀은 파진 곳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도 계란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계란의 공깃집이 있습니다. 이 공깃집은 계란이 신선할 때에는 거의 없다가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공깃집의 흔적이 삶은 계란에서 발견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계란 중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계란이 가장 신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깃집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란들은 다 공깃집이 크기 때문에 신선도가 조금은 떨어진 계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물에 계란을 띄워 봤을 때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가장 신선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5번은 가장 신선도가 떨어져서 공깃집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 위로 뜹니다. 공깃집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선한 것은 1번입니다. 1번에서 점점점 공깃집이 커지면서 이렇게 떠서 5번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금물에 넣었을 때 신선도에 따른 계란의 변화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네,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계란을 소금물에 넣으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같은 농도의 소금물인데 왼쪽에 있는 계란을 A계란, 오른쪽에 있는 계란을 B계란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A계란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계란은 이미 공깃집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B계란은 신선한 계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 B계란이 더 신선한 것이고 왜냐하면 계란은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공깃집이 커져서 밀도가 낮아져서 소금물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가공식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속히 냉동한 것 무슨 식품이라고 하죠? 냉동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나 생선을 연기에 쇠어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한 것, 훈제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기나 생선을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익힌 것,
연제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제식품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어묵이 있겠습니다. 생선을 갈아서 만든 어묵이 대표적인 연제식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끓는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비닐 포장지나 은색 파우치 속에 넣어놓은 것,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레토르트 식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뚜기 3분 카레 혹은 3분 짜장 이런 포장지가 레토르트 포장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수업 목표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 곡류를 선택하는 방법, 쌀과 감자, 그리고 밀가루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생선, 그리고 달걀,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선택하는 방법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